지난 3월 초 윤혜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친 뒤 핸드폰으로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다들 건강검진했지? 이번엔 보양 좀 하자. 3명의 친구들이 바로 응답했다. 좋아. 나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다니까. 몸보신 딱 필요해. 근데 어디로 갈까? 평소 음식을 잘하는 경미가 외곽에 있는 보신탕집을 추천했다. 블로그에서 본 집이라며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진짜 노포라고 강조했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바로 동의했고 토요일 점심으로 날짜가 잡혔다. 그날은 예상보다 따뜻했다. 4명은 한 차에 나눠 타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달라졌다. 도착한 마을은 조용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었고 가게라고는 보신탕집 간판 하나뿐이었다. 건물은 오래돼 보였고 간판은 바랬지만 경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여기 맞아. 내가 알아봤어. 모두 별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식사였기에 분위기는 가벼웠고 기대감도 있었다. 식당 입구로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담벼락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혜자는 순간 멈칫했다. 철창 안에 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중형견쯤 되어 보였고 쇠사슬에 묶여 웅크리고 있었다. 색은 누런 갈색과 검정이 섞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말라 보였다. 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혜자는 고개를 돌리려다 다시 한번 개를 봤다.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달랐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건강식 광고, 약초 냄새가 가득했다.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친절하게 맞이했고 구석 자리에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친구들은 메뉴를 넘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혜자의 생각은 자꾸 뒤뜰로 돌아갔다. 그 개가 왜 저기 있는 건지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본 유기견일 수도 있지만 이곳의 특성상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혜자가 물었다. 저기 뒤에 개 한 마리 있던데요?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아, 재료용이에요. 다음 주쯤 들어가야 해서요. 순간 대화가 멈췄다. 경미와 선화, 진이도 놀란 듯 눈을 마주쳤다.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자리였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 분위기를 깼다. 혹시 그 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경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인은 의외라는 듯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진 않았다. 그러시죠. 따라오세요. 5명은 조용히 식당 뒤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본 개는 생각보다 컸다. 체형이 단단했고 털은 거칠었지만 어떤 품위 같은 것이 느껴졌다. 주인은 설명했다. 원래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맡기고 연락이 끊겼어요. 한 2달쯤 됐죠.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저희가 이 개 데려가면 안 될까요? 혜자가 말했다. 주인은 당황했다. 이 개요? 글쎄요, 재료로 쓰려면 15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 드릴게요. 당장 데려가고 싶어요. 경미가 나서서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고민하던 주인은 결국 승낙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죠. 갑작스러운 전개에 모두 얼떨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그 개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단지 몸보신을 하려고 떠났던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 생명을 살린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엔 그저 살리고 싶다는 단순한 감정만이 존재했다. 혜자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이 개와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동물병원은 토요일 오후임에도 진료가 가능했다. 혜자는 친구들과 함께 차에 개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모두가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개의 상태가 괜찮을까?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는 개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털의 윤기나 몸무게로 보아 영양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생명력은 느껴졌다. 수의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다. 혹시 이 개 어디서 데려오셨나요? 혜자가 대답했다. 보신탕집에서요.
재료로 쓰려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돈 주고 데려왔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게 일반 견종이 아니에요. 러시아 쪽 경비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카시안 오브차카라고도 부르죠. 친구들이 동시에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수의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견종은 원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나 곰 같은 맹수와 싸우던 개예요. 성격이 순하지만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혜자는 믿기지 않았다. 눈앞의 개가 그렇게 특별한 견종이라니.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확한 혈통서를 보지 않으면 단정하긴 어렵지만 외형으로 보면 거의 수녀 같아요. 국내에선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20만 원에 데려온 개가 100만 원이 넘는 견종일지도 모른다니. 하지만 그보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그 가치를 모르고 고기를 기다리던 시간들이었다. 건강검진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다. 영양 결핍은 있었지만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기생충도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간 영양 보충과 휴식을 취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소견이었다. 수의사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을 확인했다. 칩이 있긴 한데 정보가 읽히지 않네요.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외국 등록일 수 있어요. 친구들은 또 한 번 놀랐다. 이 개는 정말 어디서 온 걸까? 왜 그런 개가 식당 뒤뜰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말없이 개를 바라보던 선화가 입을 열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 아이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 식당 주인 말로는 바로라고 했지만 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자. 복실이는 어때?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모두 동의했다. 그렇게 걔는 복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집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실이를 위한 공간 마련이었다. 혜자의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기에 적당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처음이라 낯설어했지만 차분히 적응해 나갔다. 친구들은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번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미경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 오늘 뭐라도 구한 기분이야. 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개 한 마리를 구한 것뿐인데 마음속엔 뭔가 큰일을 해낸 듯한 감정이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다시 혜자의 집으로 왔다. 복실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선화는 감탄하며 말했다. 진짜 다른 개 같아. 복실이는 네 사람의 곁을 차례로 돌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누구보다도 혜자에게 특히 애착을 보였다. 복실이는 혜자가 어디로 가든 뒤를 따라다녔고 밤에는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지키는 듯 앉아 있었다. 혜자는 복실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매일 아침 사료를 챙기고 산책을 하고 대화를 걸었다. 복실이는 말을 못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는 듯 반응했다. 마치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 오래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복실아, 넌 도대체 어떤 아이라고 이렇게 특별하니?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뜻밖의 답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복실이를 데려온 지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오후 혜자의 집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낯선 얼굴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마당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혹시 개 한 마리 키우시나요? 혜자는 경계심을 품고 대답했다. 남자는 자신을 반려동물 수입업체에 근무 중인 김태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복실이를 보자마자 자세히 살폈고 이 개를 확인하고 싶다며 정중하게 요청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김태연은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엔 복실이와 너무도 닮은 개가 찍혀 있었다. 털색, 체격, 눈빛까지 유사했다. 그는 설명했다. 3개월 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한 코카시안 셰퍼드입니다. 통관 후 분양업체로 이동 중 차량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 한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혜자의 눈에 의심이 떠올랐다.
사진 속 날짜는 3개월 전. 보신탕집 주인이 말하던 개가 맡겨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태현은 마이크로칩 여부를 물었다. 혜자는 동물병원에서 칩이 있었지만 정보가 읽히지 않는다고 했던 걸 떠올렸다. 칩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정보는 없었대요. 그러자 김태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유였고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입가가 150만 원이었어요. 혜자는 순간 당황했다. 복실이를 데려온 것도 돌봐온 것도 자신인데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저희도 돈을 주고 샀어요. 20만 원 주고요. 김태현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수입 신고서, 검역서, 마이크로칩 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정보는 일치했다. 그는 말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에 이런 일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자는 말없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나자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김태현은 다시 설명을 반복했고 경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복실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김태현은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정식으로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원래 분양가는 200만 원인데 특별히 100만 원에 양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당황했다. 1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혜자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김태현은 알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뒤 거실에 모인 4명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넷이서 나눠내면 가능하긴 해. 선아가 말했다. 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주인 맞아? 의문이 퍼져갔다. 서류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실이는 평소처럼 대문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동물병원을 다시 찾았다. 수의사에게 어제 상황을 설명했고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일까요? 수의사는 서류만 보면 신뢰할 수는 있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다. 보통 수입견이 실종되면 검역소나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이제야 찾아왔다는 게 이상해요. 혜자는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바로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검역소,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모두에 확인했다. 놀랍게도 3개월 전 수입견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함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혜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든 사실을 공유했다. 진짜 주인이면 왜 신고 안 했을까? 경미도 같은 의문을 던졌다. 선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인천공항 검역소에 확인해봐. 즉시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분명하게 말했다. 3개월 전 그런 사고는 접수된 적 없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김태현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복실이의 품종과 가치를 알고 다시 되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혜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다. 진심을 가지고 구한 생명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김태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내 친구 모두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태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결정하셨나요? 혜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역소와 경찰서에 다 확인했어요. 실종 신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이어진 말에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인천공항에도 사고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김태현은 작게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브로커라고 털어놓았다. 희귀견종을 찾아다니며 사고 파는 일을 했고 복실이가 코카시안 셰퍼드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다. 이 개는 시장에서 2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혜자와 친구들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진심을 기만당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렁였다. 김태현은 끝까지 돈을 제안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친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이 남았다. 경미가 작게 말했다. 진짜 그렇게 비싼 개인가? 혜자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비싸든 아니든 상관없어. 복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복실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후 또 다른 방문자가 혜자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첫 인상부터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코카시안 셰퍼드를 구조하신 적 있으신가요? 혜자는 순간 당황했다. 김태현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영희의 말투나 태도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고 조심스럽고 진심이 느껴졌다. 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박영희는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서 복실이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맞는 것 같네요. 이 아이, 저희가 추적 중인 불법 개농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구조된 다른 코카시안 셰퍼드들의 사진이었다. 복실이와 닮은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다. 털색, 체형, 눈매까지 거의 비슷했다. 박영희는 말했다. 이 아이들 모두 같은 어미견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농장은 최근에 경기도 일대에서 적발되었고 수입견을 불법 번식시켜 고가에 판매해왔습니다.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복실이의 과거가 그렇게 복잡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를 확인해봐도 될까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희는 복실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불법 농장에서 왔던 개 중 하나예요. 그녀는 구조 당시의 기록과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농장은 러시아에서 몰래 수입한 종견들로 새끼를 낳게 한 뒤 별다른 기록 없이 고가로 거래해 왔어요. 복실이도 그중 한 마리였을 겁니다. 분양됐다가 다시 여러 경로를 거쳐 보신탕집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혜자는 혼란스러웠다. 복실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특별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배경에 이런 불법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 박영희는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현재 구조된 개들은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실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보호자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박영희는 입양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왔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박영희는 고마움을 전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들은 대부분 착하고 똑똑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요.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에요.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도 곧 도착해 상황을 들었다. 모두가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불법이 아니었을까, 누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순간이었다. 박영희는 복실이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네요. 보통 구조견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낯을 가리는데 이 아이는 아주 침착하고 주인에게 신뢰를 보이네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혹시라도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저희 단체로 연락주세요. 이미 신고된 브로커나 중개업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박영희가 떠나고 나서 친구들과 혜자는 마당에 앉아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안심이네. 경미가 말했다.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불안했던 게 다 정리된 기분이야. 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많은 걸 겪은 아이였구나. 복실이는 그런 그들의 기분을 아는 듯 마당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혜자는 말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지금은 우리 가족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밤 혜자는 복실이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동안 복실이가 보여준 행동들, 사람에 대한 믿음, 조용한 배려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혜자는 작게 말했다. 복실아, 넌 이제 진짜 집을 찾은 거야.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복실이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자리를 지켰다. 혜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복실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혜자는 매일이 새롭다고 느꼈다. 단순히 개를 키우는 게 아니었다. 복실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말 잘 듣는 착한 개라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
누군가가 문 앞에 오기 전부터 복실이는 이미 반응했고 전화가 울리기 몇 초 전부터 귀를 쫑긋 세웠다. 혜자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자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하루는 혜자가 감기에 걸려 이틀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였다.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곁을 지켰다. 약 먹는 시간마다 약통 앞에서 짖거나 식사 시간이 지나면 부엌으로 혜자를 이끌기도 했다.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행동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다. 진이가 방문했을 때 혜자의 말을 듣고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간병인 같네.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 간호사보다 더 세심하잖아. 경미와 선아도 각자 경험을 나눴다. 며칠 전 경미가 마음이 복잡해 울적한 상태로 혜자의 집을 찾았을 때 복실이는 다가와 말없이 곁을 지켰고 선아가 목소리를 높이며 통화하던 날에도 복실이는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아이는 뭔가 달라. 감정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보통 개의 수준이 아니었다. 어느 날 혜자가 친구들과 함께 복실이의 행동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 아이 정말 특별한 혈통이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이내 모두 진지해졌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의도적이었다. 명령어 몇 개를 하루 만에 습득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도 감정에 따라 달랐다. 어린아이에겐 부드럽고 낯선 성인 남성에게는 조심스러웠다. 심지어 혜자의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복실이는 소리를 내어 주변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모두가 놀랐다. 걔가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혜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계속 문 앞에서 짖었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아닌 불안한 기색이 느껴지는 울음이었다. 혜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복실이는 따라 들어오며 계속 혜자의 옷자락을 당겼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혜자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무시한 채 장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순간 중심을 잃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복실이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절박하고 강한 울음이었다. 마침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이상함을 느낀 아주머니는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실에서 혜자를 발견한 김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혜자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걔가 알려줬다고요?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혜자가 퇴원한 날 세 친구는 모두 그녀의 집으로 모였다. 복실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혜자의 곁을 지켰다. 진희는 조용히 말했다. 복실이가 언니 생명을 구한 거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걔가 아니야. 경미는 침묵한 채 복실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고마움과 경외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혜자는 약 먹을 시간이 되자 약통을 찾으러 가려던 순간 복실이가 먼저 약통을 입에 물고 혜자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장면을 본 혜자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그냥 걔라고 생각했던 복실이가 이제는 보호자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해줘야 할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존재. 혜자는 작게 말했다. 넌 정말 기적 같아. 그 말을 들은 듯 복실이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마치 이제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듯. 2주가 지났을 무렵 마을 전체가 잠든 밤이었다. 복실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 앞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강하게 울렸다. 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복실이는 산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복실이는 계속 산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긴장된 소리를 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산 위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누군가 손전등을 켠 줄 알았다. 하지만 빛은 점점 넓게 퍼졌고 곧 불꽃이 튀는 게 보였다.
혜자는 눈을 의심했다. 불이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히 119에 전화했다. 소방서에선 이미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 중이라고 했다. 혜자는 통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밖에서 산 쪽을 바라보며 짖고 있었다. 곧 마을 방송이 울렸다. 주민 여러분, 산불이 마을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혜자는 중요한 서류와 약통, 휴대폰만 챙기고 복실이에게 외쳤다. 그런데 복실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시 산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였다. 혜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골목을 돌며 대피를 재촉하자 결국 복실이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는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있었고 모두가 긴장된 얼굴이었다. 몇몇 주민들이 혜자에게 물었다. 방금 개 짖는 소리 들었어요. 그거 복실이 아니에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이 놀란 듯 말했다. 30분 전부터 짖었잖아요. 다른 개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불을 처음 발견한 것도 짖어서 경고한 것도 복실이라는 사실에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대는 새벽이 되어서야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의 일부 비닐하우스가 그을렸을 뿐이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30분만 늦었어도 상황이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이 말에 이장은 복실이 덕분이라며 손뼉을 쳤고 마을 주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혜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복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골목을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름을 불렀다. 마을 단톡방에는 복실이 이야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다. 이런 개는 처음 봤다. 사람보다 낫다. 진짜 천재개 아니냐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남아 있었다. 복실이가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개가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 같았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낯선 방문자가 혜자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남성이었고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어딘가 익숙지 않은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혹시 코카시안 셰퍼드를 키우시는 분이신가요? 혜자는 놀라 불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을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이반 페트로프라고 소개했다. 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러시아 대사관? 왜? 무슨 일이지? 이반은 조용히 설명했다. 저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아주 특별한 개가 있습니다. 최근 귀하의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김태현처럼 또 누군가 복실이를 데려가려는 걸까? 불안이 스치듯 올라왔다. 그러나 이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데려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혈통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개는 우리가 찾고 있던 그 혈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러시아 황실에서 수백 년간 지켜온 개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라 위협을 감지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특별한 본능을 가진 개들이었죠. 이 혈통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개체가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실이는 외형과 행동 모두에서 그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복실이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실신을 맞고 산불을 맞고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해졌다. 이반은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공식적인 혈통 인증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희귀한 문서이며 복실이 같은 개체는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반이 떠난 후 혜자는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러시아 황실 혈통이라는 말,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설명, 그리고 복실이가 보여준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경미와 선아가 급히 찾아왔다. 진이도 오후 늦게 도착했다. 네 사람은 복실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혜자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새 친구는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복실이가 해온 일들을 되짚어보자 그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정말 황실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선아가 중얼거렸다. 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키워온 아이가 이렇게 특별했다니. 경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했다. 우리는 단지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건데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다니 신기하네. 그때 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반이었다. 그는 예정대로 혈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서류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공식 인증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며 복실이는 황실 보존계의 계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대. 복실이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며칠 후 이반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두 장의 문서를 들고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어로, 하나는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였다. 거기엔 복실이의 외형 정보, 칩 정보, 행동 특성, 혈통 계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반은 문서를 건네며 설명했다. 이 문서는 국제동물 혈통보존기록원에도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복실이의 상태나 후손이 생길 경우에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렇게 귀한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반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구조, 보호, 회복,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개를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복실이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반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를 남겼다. 혹시 복실이를 교배할 계획이 생긴다면 꼭 저희 쪽에 연락 주십시오. 혈통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자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복실이의 삶, 혈통, 그리고 이 존재의 의미. 지금까지는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었지만 이젠 다른 책임이 생긴 듯한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복실이를 바라보며 모두가 같은 생각에 잠겼다.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복실이를 통해 인생이 달라졌어. 선아가 작게 웃었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시장에서 사온 개가 황실 후손이라니. 경미는 말없이 복실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복실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혜자는 조용히 말했다. 혈통이 어떻든 복실이는 그냥 우리 복실이야. 그 말에 친구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의 무게도 이름의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갈 믿음이었다. 복실이는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복실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도 친구들도 혜자 자신도 그랬다. 황실 혈통이니 국제 인증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작 복실이는 예전과 똑같이 아침이면 혜자 곁을 지켰고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면 조용히 따라가 살폈다.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고 낮잠 자는 혜자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던 모습은 여전했다. 바뀐 건 그 존재가 더 이상 개가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한 달쯤 후 복실이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기사 제목은 마을을 지킨 개, 혈통보다 빛나는 행동이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 출연 제안, 동물 다큐멘터리 섭외, 해외 인터뷰 요청까지. 혜자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복실이는 그저 조용히 살면 돼요. 관심보다 평온이 더 어울리는 아이예요. 기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 이해했다. 이 개는 주목을 받기 위해 살아온 존재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울의 한 수의과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학생들이 복실이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고 했다. 혜자는 잠시 고민하다 조건을 걸었다. 복실이를 직접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대신 필요한 건 여기서 측정하세요. 대학 측은 기꺼이 동의했고 몇 차례에 걸쳐 교수들과 학생들이 마을을 찾았다. 복실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도 조용했고 필요한 행동을 정확히 보여줬다. 앉아, 기다려, 돌아와 같은 명령은 물론 감정 반응 측정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수는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웃었다. 우리는 진작 알고 있었죠. 수의과 대학은 연구 논문을 준비했고 복실이의 이름은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다. 혜자는 여전히 담담했다. 누군가에게는 논문이겠지만 나에겐 그저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식구일 뿐이에요. 복실이는 그런 말을 듣는 듯 여전히 혜자의 옆을 지켰다. 가을이 오기 전 복실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산책을 나가면 마을 골목이 아닌 산 아래 오솔길 쪽으로 자꾸 향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반복됐다. 어느 날 복실이가 멈춰선 곳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멧돼지였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복실이는 낯설지 않게 짖었고 혜자는 즉시 마을에 알렸다. 이장은 산림청에 신고했고 멧돼지는 무사히 포획됐다. 또 한 번 마을을 지킨 복실이의 이름은 이제 어르신들 입에서 복실이 선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실이는 이불 옆에 조용히 누웠고 혜자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처음 복실이를 데려왔던 날 친구들과 나눴던 그 두근거림. 개 한 마리를 살린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제 복실이는 단순한 구조견도 희귀 혈통도 아니었다. 한 가족의 중심이었고 한 마을의 신뢰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였다. 혜자는 조용히 복실이의 이름을 불렀다. 복실이는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선명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사람은 종종 무언가를 구하려 한다. 더 비싼 것, 더 유명한 것, 더 완벽한 것을.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혜자와 친구들이 그날 식당 뒤에서 본 건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애식이었고 한 생명의 존엄이었다. 그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기적은 언제나 그렇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를 구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손 내미는 용기, 그리고 조건 없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복실이를 통해 우리는 혈통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한번 멈춰서서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